예, 안녕하세요. 이번 마지막 5 F3 좌장을 맡은 한국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소 김진태 부장입니다. 이번에는 그 표준 구현에 대한 두 개와 그다음에 사업화 관련된 두 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내용은 IP 차량 네트워크 기반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입니다. 오늘 발표해 줄 교수님은 성균관대 정지현 교수님이십니다. 정지현 교수님 간단하게 프로필 말씀드리면 애트리에서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코케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계셨고 현재 성균관대에서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재영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IP 차량 네트워킹 기반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TF, IP웨이브라는 워킹그룹에서의 표준화 활동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워킹그룹 내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네트워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차량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러한 교통 체증이 심한 환경에서 빨리 체증을 좀 풀 수 있도록 리라우팅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앰뷸런스 같은 긴급 차량을 빨리 딜리버리 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도로에서는 신호등 없이 차량 간 통신을 통해서 차들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통한 인터섹션 패싱 서비스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커넥티드 카를 통한 안전 운행을 통한 충돌 예방,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예방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SNS 같은 서비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비큘러 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인데요. 차들 간의 V2V, 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 그 다음에 차와 인프라 간의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Communication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간들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충돌 예방도 하고, 차와 인프라 노드를 통해 뒤에 있는 클라우드 또는 엣지 컴퓨팅 서버를 통해서 교통 운전 관련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컨트롤 센터에서 전반적인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단 지상 차들뿐만 아니라 드론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드론들이 어떤 택배 물건들을 중간에 배터리 차저를 통해 가지고 데스티네이션까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많은 드론들이 있을 때 충돌 예방하기 위한 비큘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안전한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IP 웨이브 워킹 그룹에서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요. 본 그림은 ITF의 IP 웨이브가 I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라고 IP 무선 접속 또는 접근 차량 환경에서의 IP 기반의 무선 접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IP 웨이브 워킹 그룹에서 현재 표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IP 웨이브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V2B라든지 V2I 또는 I2V, 통틀어 가지고 V2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IP 기반의 V2X 기반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현재 먼저 IP 기반을 통해서 그 802.11.52가 쉽게 말해서 무선 랜 중에서 차량 네트워크를 위한 무선 랜을 802.11.52라고 합니다. 52가 outside the context of basic service set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관리 기반의 PCF라고 하죠. 포인트 코디네이션 펑션 해가지고 액세스 포인트 기반의 어떤 와이파이 노드들 간의 통신이 아닌 애독 통신을 보통 80.11.50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IP 버전 6 통신은 작년 12월 2019년 12월에 RFC로 표준화가 됐고요. 두 번째, 현재 제가 에디터를 맡고 있는 IP 웨이브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이전에 제가 상술했던 유스 케이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정의 및 유스 케이스에 대한 문서가 현재 워킹 그룹에서 라스트 콜이 끝나고 현재 ITF에는 ISG라고 해서 RFC를 승인하는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출돼서 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블럼 스테이트 이제 문서를 통해서 IP 웨이브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 가지 프로토콜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가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그다음에 Mobility Management, Security and Privacy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IP 웨이브에서 현재 워킹 드래프트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유스 케이스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에어리어 디렉터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워킹 그룹 위에서 관리하는 어떤 분과장을 에어리어 디렉터라고 합니다. AD라고 하는데 현재 검토하고 그 다음에 ISG라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스티어링 그룹이라고 해서 저널에 보면 보통 에디토리얼 보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드래프트를 받아서 워킹 그룹에서 이제 완성된 것을 심의해서 RFC로 발간할 건지 아니면 보완할 건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AD인 그 에릭 클라이너라고 시스코 엔지니어인데요. 구글 엔지니어입니다. 구글 엔지니어인데 지금 검토를 하고 이제 제게 곧 코멘트를 주면 제가 또 보완해서 또 새로운 드래프트 내부에서 표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802.11 52에서의 IP 번식 딜리버리는 RFC 8691에서 작년 12월에 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라면 현재 제가 리딩하고 있는 워킹 그룹 드래프트는 아니고요. 그 현재 이제 개인 드래프트입니다. 이게 그 드래프트 라스트 네임 정 해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인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부 디스커버리,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요 세 개가 중요하고요. 앞으로 향후 워킹 그룹에서 이 세 가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뭐 네이밍 서비스와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트 프로토콜인데 오늘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RFC 이 문서는 목적이 IP 버전 6 패켓을 OCB 링크에서 보내기 위한 그 IP 버전 6의 익스텐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프레임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더넷 프레임을 그 다음에 OCB 프레임으로 변환하기 위한 어댑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IP 버전 6 주소를 이더넷 주소로의 매핑 그 다음에 서브넷에 대한 그런 define, security, privacy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에 가시면 문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 사이즈인 MTU 사이즈, 프레임 포맷, 링크 로컬 어드레스, 주소 자동 설정, 그 다음에 어드레스 매핑, 유니캐스트 IP 주소와 그 맥 주소 간의 매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서브 스트럭처, 서브넷 스트럭처를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OCB 링크는 애동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존의 무선 랜과의 그 토폴로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애독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된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여기 프레임 그 컨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더넷 프레임을 와이파이인 80.11 OCB 프레임으로 변환을 위한 이것을 뭐 적응 계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에디터를 하고 있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IP 웨이브 워킹 그룹이 현재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RFC로 출간된 IP 버전 6 딜리버리 오버 에어투드 11 OCB RFC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문서를 RFC로 하는 게 현재 차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에서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인 세 가지 네이버 디스커버리,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이걸 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RFC가 되면 워킹 그룹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보시면 구체적인 문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키텍처를 보여주는데요. 이 아키텍처 보면 처음에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보여줬던 아키텍처와 거의 뭐 비슷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로드 사이즈 유닛을 IP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 IP RSU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차에 보면은 OC 이제 OBU 해가지고 온보드 유닛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RSU와 그 80711 OCB로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VQ로 네트워크가 웨이브 IEEE의 웨이브 프로토콜인 OCB뿐만 아니라 3GPP에서의 4G 그 VTX나 5G VTX 또는 뭐 CVTX라고 하죠. 셀룰러 VTX 기술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이웨이 같은 데서 IP 기반의 자동차가 주소 자동 설정할 때 이런 멀티 합을 이용해 가지고 주소를 빨리 설정해서 TCP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Virtual Neighbor Discovery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커버리지가 보통 그 DSRC는 1km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다른 RSU로 붙을 때 프락시 모바일 IP나 그 PMIB 보통 이제 그 프락시 모바일 IP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DMM, Distributed Mobility Management DMM을 통해서 분산 환경에서 더 효과적인 이동성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한 갭 분석과 그 다음에 그 리퀘어먼트를 이 문서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토픽인 그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러한 IP 버전 6 기반의 비주얼 네트워킹을 통해서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비게이터는 주변에 보면 여러분 차, 그 다음에 뭐 주변에 건물들 정도, 맵 정보만 있죠. 주변에 다른 차들 또는 보행자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 밤에 운전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어떤 장애물에 충돌 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스탑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알아서 그냥 복골복이죠. 뭐 잘 피하면은 괜찮고 못 피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큐러 네트워킹을 통하면 일종의 차들이 또 앞으로 향후 로봇이라고 보면 자율주행이 로봇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라이다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디텍션을 한다. 그러면 따라오는 이 차가 디텍션을 하죠. 라이다나 이제 카메라로. 그러면은 긴급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긴급 메시지를 하고 무조건 이 상황만 알려준 게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 현재 이 CMP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충돌 회피를 위한 머니버블 컨트롤 프로토콜을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차가 그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변경하는지, 가령 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려면 앞에 이 차가 빨리 가든지 뒤로 속도를 늦추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얘가 오른쪽 가면 마찬가지로 얘가 속도를 늦추든지 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다른 차들도 해당되는 어떤 머뉴벌이 보통 군대 용어인데 그 병사들이나 탱크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어떤 전략을 말합니다. 이런 이동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속 환경에서 효과적인 어떤 머니벌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프로토콜과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P 웨이브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긴급 메시지나 충돌 전에 차들의 어떤 이동성 정보, 현재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지 엑셀레이터를 밟는지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정보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6에서 이용하는 ICMP 버전 6에 저희가 이런 모빌리티 인포메이션이라는 옵션을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모빌리티 인포메이션에서 그러한 그 정보인 vehicle speed나 direction, position, drive action, braking, accelerating 이런 것들을 담아서 공유를 하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차들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안전 운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공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파를 해야 되죠. 여기 갑자기 하면 하이웨이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km, 110km 달리는데 갑자기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기존에 브로드캐스팅 하면 이게 메시지가 컬리전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메시지를 빨리 전파를 이렇게 해야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ITF 이제 회의가 보통 1년에 3번 열립니다. 3월, 7월, 11월인데 작년 11월 회의에서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노트북이 마치 이제 자동차에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비디오 전송하는 것을 저희가 시연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금 설명드렸던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수모라고 하는 자동성 이동성 정보, 그다음에 VRAV이라고 하면 좀 3디멘셔널하게 이렇게 이동성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OMNet 플러스라는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와 이 수모를 연결해가지고 구현을 했고, 현재 저희가 이제 로봇카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OCB 링크, 그다음 이니셜 센서 이런 것들을 탑재해가지고 현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IP웨이브에서 이러한 비큐얼 네트워킹 기술뿐만 아니라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터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보통 해카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해카톤은 ITF 본 회의 전에 한 1박 2일로 하는데, 요즘에 코비드 19 때문에 저희가 ITF 회의가 보통 올해 11월 회의는 11월 중순에 하는데요. 한 주 전에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뭐 발표도 리모트를 하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한 40개 팀이 모여가지고 각 워킹 그룹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저희는 IP웨이브에 관련돼서 애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숭실대, 그 다음에 좀 세종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IP웨이브 워킹 그룹에서 현재 제가 표준화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카톤은 뭐 보통 어떤 문제 주어지고 경영 대회라기보다는 ITF에서는 각 워킹 그룹에서 현재 표준화하고 있는 기술을 오픈 소스로 구현해서 POC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카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 요거는 7월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7월에 저희 원래는 바르셀로나 이게 스페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서울에서 K 호텔에서 더 K에서 저희가 실제로 해카톤 팀들만 해서 마스크도 쓰고 해서 조심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줬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실제적으로 이 RSU가 일종의 라우터지만 이 프리픽스를 이제 공유해 가지고 이걸 이제 멀티링크 서버넷이거든요. 멀티링크 서버넷. 그래서 얘가 한번 주소 설정하면 다른 링크에 가더라도 주소를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핸드오버 되게 하는 것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요. 주소 자동 설정 이런 것들의 기술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 네트워크에서 구현을 다 해가지고 아마 실험하기가 실제 환경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로봇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고, 다음으로는 남양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저희와 같이 연구하고 있는 분과 같이 좀 실차 테스트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터에서 CMP라고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터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효과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저희가 POC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프로젝트는 시뮬레이터는 현재 GitHub에 지금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데모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모를 잠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링크에 가시면 저희가 이제 우분투 기반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모 보면 여기 보이는 게 도로 네트워크이거든요. 요거는 오른쪽이 수모, 파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리얼리스틱하게 구현한 시뮬레이터가 OMNet 플러스고요. 왼쪽에 있는 게 차량의 모빌리티 카팔로 모델을 통해서 만든
그 모빌리티 모델. 그래서 두 개 시뮬레이터가 소켓 통신을 통해서 이동성과 통신을 인터랙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 삼각형이 차입니다. 차가 이렇게 가다가 스탑하면은 이제 피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죠, 주소 자동 설정을 일단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소 자동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차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막 가다가 어떤 차가 고장이 딱 스탑하면은 여기 중간 차선에 원래 가다가 이제 다른 차들은 이제 피해가 있죠. 얘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니까 뒤에 따라온 차가 CM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얘가 고장이 났네요. 그러면은 차선을 바꿔서 이제 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충돌 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착착 잘 피해가고 있죠, 그죠? 예, 예.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시연을 했고요. 잠깐만요. 이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은 다 이제 좀 빨리 좀 드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차량 네트워킹에 대한 ITF IP 웨이브 워킹 그룹에서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스 케이스 설명드리고 해당되는 차량 네트워킹 기술들, 그리고 현재 표준화되고 있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와 유스 케이스에 대한 문서에 대한 기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비큐러 네이버 디스커버리 모빌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술들을 살펴보고,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주제인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컨텍스트 어웨어 내비게이터 프로토콜인 CMP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통한 안전 운행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시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11월 중순에 있을 ITF 109차 정기 회의에서 저희가 해커톤에 참석해서 현재 로봇으로 지금 CMP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도 하고 워킹그룹에 또 레포팅을 해서 저희가 그 향후 구체적인 프로토콜 개발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차트를 이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응답 받겠는데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아직 질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준을 구현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예. 실제로 기술 개발에서 어려운 점보다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ITF에서는 지금 웨이브 프로토콜, IEEE 웨이브를 기반으로 한 그 V2X 기술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5G VTX 기반으로, 즉 셀룰러 네트워크 기반으로 그 VTX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CVTX도 좀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나 기아 자동차 같은 국내 벤더들도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지금 네. 아직 질문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게, 네. 지금 하고 있는 VTX, 지금 말하는 프로토콜 관련된 거 외에 이것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만한 데가 있을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그림 보시면 여기 자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행자,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가 있다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그냥 이렇게 막 요즘에 본다고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렇게 메일 체크한다고 차가 온지도 잘 모르고 막 지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데스트리언은 사용자 스마트폰과 차 간의 통신을 통해서
그 보행자 안전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ehicle to vehicle뿐만 아니라 vehicle to pedestrian 또는 vehicle to 또 요즘에 택배 배달하는 아저씨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간의 통신을 통해서 이동체 간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드론 서비스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인데 드론 간의 비행체 간의 이제 V2V, V2X 통신을 또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지금 온라인상에 없기 때문에 예, 정재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